오늘 주제는 니 조인트의 이제 모빌리티인데요. 기본적으로 니 조인트는 안정화 관절이거든요. 근데 안정화 관절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티프해지면서 굳어지는데, 이거는 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부상의 명이나 병명에 따라 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본 거는 거의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니 조인트에 대한 부상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아마도 큰 틀로는 전방 십자인대 관련된 예를 들어서 무릎에서 제일 큰 문제가 전방 십자인대의 손상을 기본으로 하니까, 제일 크니까 그걸 기본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른 관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나토미로 보면 외부적인 걸로 봤을 때는 티비아에서 보통 이제 이쪽에 문제가 있는 것은 오스굿, 이게 뭐라고 그러죠? 성장 뭐라고 그러죠? 오스굿이병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제 성장 과정에서 쿼드의 장력이 강한 상태에서 이제 인서션 부분이 티비아에 붙어 있는 뼈를 이렇게 잡아 당기게 되면 여기가 이제 뾰족하게 되면서 이 오스굿이라고 일반 선수들은 그렇게 부르죠.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바로 밑에는 파텔라 텐디나이티스, 요 위쪽은 쿼드 텐디나이티스. 그래서 주로 이 무릎 주변에 문제가 생기는 건 이 쿼드의 길이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구조물은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내외측인대, 그 다음에 반월상 연골, 이렇게 무릎에서 주요 구조물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부상의 어떤 양상을 보면 위치마다 다르긴 해요. 그래서 내측이 안 좋으면 메디알 콜라테럴 리거먼트니까 MCL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가장 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파텔라의 바로 밑에는 파텔라 텐디나이티스, 그 부상의 위치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은 아까 말한 쿼드리셉스 텐디나이티스가 이 위치에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니캡의 문제가, 그러니까 파텔라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콘드로말라시아라고 이 파텔라 밑에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요. 그러면 통증은 파텔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파텔라의 그러니까 바닥면이 피머랑 이렇게 긁히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의 외측으로 가면 IT 밴드 신드롬, 그 다음에 외측인데 리가먼트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터럴 메니스코스의 문제가 외측부에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략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어떤 부상이 생기는지를 알면 테스트를 하거나 뭐 그런 거에서도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생기게 됩니다. 거의 비슷해요. 아까 말씀드린 메니스커스 인저리는 주로 무릎의 요 내측부 이쪽에서 많이 생기고요. ACL은 약간 바깥쪽, 텐디나이티스, IT 밴드, 러너스 니 뭐 이렇게 위치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무릎의 부상을 접근할 때는 팔꿈치랑 비슷한데요. 무릎이나 팔꿈치는 힌지 조인트고 사실은 걔네들이 특별하게 어떤 역할을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무릎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거의 대다수는 힙 조인트의 문제 또는 앵클의 문제에서 니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무릎에 문제가 있다, 오늘 저희가 하는 것은 무릎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무릎만 보지만 사실은 위에 힙 조인트, 밑에 앵클까지를 같이 봐줘야 된다. 이게 최소한이거든요. 물론 이걸 확장해서 더 봐주면 좋긴 하지만 어떤 선수나 회원이 무릎에 문제가 있다면 힙과 앵클까지를 기본적으로 같이 봐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관절에서는 그러니까 레인지가 만약에 줄었다라고 하면 조인트의 레인지가 주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럼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근육과 신경, 근막이니까 근육의 길이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무릎에서는 그 정도만 봐도 충분한데요. 그래서 모빌라이제이션은 이게 왜냐면 무릎은 힌지 조인트니까 굴곡과 신전의 패시브 존까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그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니 조인트의 캡슐을 보면 이게 후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전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관절염이 있으신 분이나 만약에 ACL에 문제가 있거나 선수들도 무릎이 점차적으로 안 좋아지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 포스테리어 캡슐이 굳기 시작해요. 그래서 완전한 신전이 잘 안 되고 살짝 구부러져 있는 상황이 생겨요. 걔는 이 후면에 이 리가먼트의 구축에 의해서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촉진을 해보면 정상인 쪽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고 조직이 굳어있는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풀어줘야 완전한 신전이 가능해져요. 근데 이렇게 굴곡된 상태가 되면 이 관절면끼리 서로 닿거든요. 서 있을 때. 그러니까는 관절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얘가 완전하게 신전이 되면 뭐 자기 부상 열차처럼 얘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 관절면이 직접적으로 접촉을 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풀 익스텐션을 했을 때 뒤에를 이제 피려고 하는데 앞쪽에서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통증. 그러면 그 앞쪽에 파텔라 모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전면부에 있는 리가먼트의 그 이완이 먼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런 거 이렇게 만약에 숄더 굴곡 스트레칭을 했는데 뒤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앞쪽에서 찝히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빌라이제이션도 그렇고 스트레칭도 내가 타겟한 곳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선택은 조금씩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파텔라가 IT 밴드 레터럴 그 디렉션 쪽으로 힘이 IT 밴드 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지거든요. 그러면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주로 이 바깥쪽 라인이 타이트해지고 안쪽은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신에 이제 얘를 잡고 이렇게 밀어도 얘가 늘어나고요. 이렇게 당겨도 얘가 늘어나요. 그 선택은 그때그때 해주면 되죠. 대신에 얘가 좌우로도 움직이지만 위아래로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쿼드 텐던이나 파텔라 텐던에도 문제가 존재하다면 이게 위아래에서의 글라이딩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방을 보고 대각선까지니까 어떻게 보면 8가지 정도의 움직임을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큐각이라고 하는데 여성들이 큐각이 커요. 왜냐면 골반이 넓으니까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자 선수들이 전방십자의 인대가 잘 다치는 건 이 큐앵글이 크다 보니까 착지하면 발구스 형태로 착지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자 선수들을 돌볼 때는 이 큐앵글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무릎의 모빌라이제이션은 대략 이렇게 뭐 숫자로 나타나긴 하지만 사람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모빌라이제이션이 좋은 사람은 거의 한 4까지 밀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좀 타이트한 사람들은 조금만 밀어도 걸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상인 쪽은 부상이 없는 쪽에 비교를 해서 좌우 비교를 하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외측부가 타이트하니까 지금 양손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주면 그래서 이제 밀기 전에 사실은 측면 IT 밴드 쪽에서 당기는 쿼드에서 당기는 쪽을 조금 풀어주면 움직임이 훨씬 수월하죠. 그러면 이거 역시도 이완, 신전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신전할 것을 먼저 이완, 그게 마사지건이어도 좋고 손으로 해도 좋고 뭐 그라손 같은 걸 이용해서 좀 풀어주면 움직임이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관절도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도 밀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의사소통하라고 입 딱 닫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밀고 어디 당기세요? 나의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딘가 당기는 느낌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딱 밀었는데 엄지손 쪽
나는 엄지손 쪽이에요. 근데 물어봤더니 새끼손가락 쪽이래요. 얘 새끼손가락 쪽이 걸려서 못 가는 거 같아요. 그럼 우선 여기를 이완시켜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손으로든 이완시키고 다시 밀어서 없애주면 얘가 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완과 신장이 서로 맞물려 있으니까 신장을 통해서 타이트한 곳을 찾아내고 풀고 다시 신장을 시켜요. 그래서 얘가 측정이면서도 중재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청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티비어 피모랄 안테리어 글라이딩,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글라이딩, 그 다음에 파텔라 피모랄 조인트의 모빌라이제이션, 요거는 이따 실기 때 저희가 다 해보도록 할게요. 대신에 이제 다 괜찮으면 그냥 흉내 내는 수밖에 있는데 안 괜찮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하고 오늘 케이스 꽤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만약에 제가 파텔라 모빌라이제이션을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니 조인트의 플렉션과 익스텐션을 하려면 패시브 존까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이런 방식으로 얘는 직접 모빌라이제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피머하고 티비아를 움직이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진 않아요. 이 동작은 추천하진 않는데 방법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가 어찌됐거나 피머와 그 티비아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얘보단 저는 좀 더 쉬운 선택은 풀 익스텐션에 풀 플렉션을 하면 얘가 어찌됐거나 공간을 다 만들거든요. 그게 얘보다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이 방법은 잘 쓰지 않아요. 이제 그 방법이 이런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익스텐서 레거인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릎이 안 좋다라고 하거나 또는 ACL이나 메니스쿠스에 수술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 아마 이거일 가능성이 한 70~80%는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 검사해요.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액티브 존이면 이렇게 딱 아나토미컬 제로까지만 가잖아요. 근데 패시브 존 있잖아요. 그죠? 레인지에 보면 패시브 존까지는 얘가 내가 눌러도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최소한 10도에서 20도가 존재하거든요. 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픈 사람 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무릎이 약간 굽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백발백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금 쪽, 아까 제가 말한 오금의 리가먼트나 파플리테우스를 가볍게 풀어줘도 얘가 톤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무릎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테스트이면서 운동.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 익스텐션이 됐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익스텐션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누르면 얘가 한 공간이 있으니까 누르면 얘가 그 자동차 쇼바처럼 이렇게 쓱쓱 움직이거든요. 전혀 아픔 없이 움직여야 돼요. 눌렀는데 아프다? 그러면 그게 리가먼트가 됐던 안에 어떤 이상 증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무릎을 꿇는 것도 마찬가지예요.